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7개의 종목들 중 4가지의 종목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어닝 슈퍼 위크에다가 이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게 될지 저희 애프터 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50선 위아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졌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장 마감했고요. 2,548선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욱더 세게 빠졌습니다. 1.41% 하락세를 보이면서 719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대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상방과 하방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좀 분석입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 마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외국인들 양시장 모두 팔자세 보였고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선물에서는 좀 매수 흐름을 끌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겨울설을 좀 주장했던 이 모건 스탠리인데 이제 다시금 업황 둔화가 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에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주들 나란히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시경에 이재명 대표가 SK 하이닉스에 방문했고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언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랑 조선주들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주들이 이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에서 이 무기 시스템을 하는 한화 시스템 그리고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업황 안에서 나뉘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기는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소식에 테슬라가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영향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좀 뒤쪽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더 크게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안 관련주들처럼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양상을 그려 나갔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지는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강하게 올랐었던 조선주들 오늘도 수주 소식을 밝히면서 오전에는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힘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 엔진이 중속 엔진 사업에 10년 만에 재진출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면서 현재는 HD 현대 중심인 판이 좀 깨질 것인지 이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로 급락한 가운데 무료 유심 교체 수혜주로 거론되는 유심 제조사들이 오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쇼츠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로 급락한 가운데 유비벨록스, 엑스큐어 등 유심 제조사들은 급등했다. SK텔레콤이 무료 교체를 추진 중인 유심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유심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했으며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준비와 국민청원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 오전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카페에는 1분에 10건씩 집단 소송 참여 글이 올라오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2,300만 명 중 100만 개 유심만 확보한 상태다.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전국 튜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도 시장의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 잠시 뒤에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역시나 선별해서 3가지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을 좀 더 읽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파트너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시장이 좀 다른 양상을 그려 나갔는데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는 그동안 이제 상승해서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시총이 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하면서 좀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그래도 현재 위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위에서 코스피가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내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6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 반등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한 번 더 조정을 겪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미중 분쟁,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재론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미국장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상승세로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산주와 제약주는 여전히 좀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SK 해킹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들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강세 섹터 어떤 걸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강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SK텔레콤 해킹 사건, 거기로 인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 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유심 관련된 종목들과 정보 보안 관련된 업종 테마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심 이 해킹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전반에, 통신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산업 지형 변화 역시도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정부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뭐 관련된 규제나 좀 지원책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다른 기업들에서 임직원도 이거 해당 SK텔레콤의 이제 유심을 교체해라라고 말을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제 워낙 큰 사건, 국내의 이용자 수가 2천만에 달하는 국내 1위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보 유출도 많았을 뿐더러 SK텔레콤을 인증을 이제 뭐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뭐 카드사라던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이렇게 보험사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집단 소송도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입자 유출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 그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뭐 정부에서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킹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해당 기업들을 뭐 조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했거든요.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이제 조정과 함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넷 보안 관련 유심은 교체는 지금 당장 이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는 유심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는 예상이 되지만 오픈런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공인인증서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인터넷 보안까지도 좀 확장돼서 좀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용 고객 유출이 되면은 뭐 LG U+라든가 KT라든가 기타 통신사로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관련 종목들 역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종목 3가지 종목을 먼저 이제 선별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유심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인터넷 보안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단기 수혜가 예상되는 유심 관련된 종목인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비벨록스는 직접적으로 유심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해킹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지난주부터 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 장은 상한가, 그것도 점상으로다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10,000원 부근, 심리적 저항대인 10,000원 부근 그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10,000원을 돌파하면은 11,000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10,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9,300원을 혹시나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심 관련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유심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 수익성이 안정된 회사인 만큼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유비벨록스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이제 인증 절차를 서비스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문자 인증이 제한되게 되면 뭐 공인인증이라든가 기타 인증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비벨록스만큼 큰 폭의 상승이 못 나오긴 했지만 5,000원 단기 저항대 부딪히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000원 위에서 내일 시작을 하면 짧게라도 5,400원까지는 빠른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4,7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급락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싹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싹이라는 종목은 이제 인터넷 보안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러스 치료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정보 보안 관련된 회사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장 8,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00원까지는 빠른 급등 가능하고요. 하지만 8,000원을 만약 돌파 못하면은 다시금 오늘 고점 부근인 7,000원, 6,9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0원 부근을 이탈하면 다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좀 크게 됐다 보니까 네.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로는 강세 섹터 어떤 것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이 이제 한창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인 친환경 정책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한 대선 후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도 91억을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 테마주는 항상 뭐 교육주가 갑자기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는 등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만큼 꼭 타점 좀 주의해서 매매 타점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니까 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뭐 바이오가스 기반 이런 수소 생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친환경 정책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 수소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가 좀 예측이 되세요? 일단 정확히 말씀을 제가 뭐 이게 언제까지 시행이 되겠다라는 건 시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항상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주 이런 뭐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행이 되면 당연히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너무 긴 장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간 급등이 나오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이제 뭐 대선 이후에 다시금 확실히 이게 좀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타점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서 뭐 100%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뭐 발표도 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2035년 지금부터 한 10년 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구체화가 되고 시행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만큼 웬만하면 단기적 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 타점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떤 거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 중소형주인데요. 해당 종목은
특히나 이제 뭐 수소 저장 탱크 등을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활발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수소 자체가 친환경적인 이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 테마주, 친환경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4월 들어서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좀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4,200원 부근 단기적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5,500원 부근 돌파 단기적인 물량 소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4,200원을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잡고 꼭 대응하시고요. 단기적 목표가 5,5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꼭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 중 친환경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탄소, 탄소 배출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이후에 최근 들어서 또 역시나 눌림을 보이고 있는데 7,5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상승하면 1차 목표가 9,0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9,000원 돌파하고 10,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정치 테마주인 만큼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해당 종목은 이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났던 태양광 관련 발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친환경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 세계에서 중국의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좀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단기적인 저항대 9,500원 있는데요. 9,500원 돌파하면 차라리 24,000원 목표가로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은 이르니까요. 확실히 돌파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현재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2.92% 강한 상승 흐름 끌고 옵니다. 4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10.68% 상승하고 있고요. 9,220원에 거래됩니다. TY홀딩스는 8.45% 상승하면서 2,310원, 효성 TNC 8.43%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2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7%대 상승 흐름 가지고 오네요. 7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WCP 23.19% 아주 강한 상승 흐름 끌고 옵니다. 1,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역시도 상승 흐름 놀랍습니다. 16.29% 상승하면서 1,850원. 드림시큐리티 16.12%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3,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HI 경우에는 15.37% 상승하면서 25,150원. 인벤티지랩 9.5% 상승하고 있네요. 2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코스피 이 시가총액 윗단에 있었던 호텔신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의 이 호텔신라 상승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호텔신라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굉장히 길게 타다가 오늘장에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면세점 사업의 수익이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장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뿐만이 아니고 호텔 숙박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역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의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45,000원 부근만 확실히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짧게 보더라도 5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보통 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소화하고 다시금 재차 상승하면서 계단식 상승의 흐름을 보통 보이거든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내일장 혹시나 좀 조정받으면 42,000원 부근 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보게 되면 34,000원 부근이 지지라인입니다. 한 번 더 조정을 받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짧게 한 5만 원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호텔신라를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좀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서 같이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시우 파트너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금 이제 조만간 2,600포인트를 돌파할지 혹은 다시 내려올지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위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시금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지만 올 한 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만큼 시장의 대장주만 골라서 매매하는 천국의 계단 기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깃발 매매 기법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주도주가 그만큼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인 천국의 계단 기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천국의 계단 기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의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는 건데요. 추세는 당연히 저희는 상승하는 추세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상승 추세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죄송합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저희는 52주 최고점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하면서 저항대를 뚫은 종목, 돌파한 종목이 보통은 매물대를 바로 한 번에 띄우기 위해서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앞서서 52주 저항대 고점 부근을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할 때 어떻게 공간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서 공간을 띄운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걸 막고 물량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만큼 가파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폭등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52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은 적고 그다음에 상승하면은 탄력 있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가능하다. 자, 보시면은 뭐 HD 현대중공업의 차트인데요. 뭐 최근에도 추가적으로 역사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하나오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역사 고점 이렇게 상승하고 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의 계단을 밟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상승 마지막 끝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을 하고 역사 고점을 갱신을 하더라도 마무리 단계가 있잖아요. 해당 종목은 고려 아이언이라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하고 나서 정말 역사적 최고점 240만 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점이 20% 이상, 저점 역시도 20% 이상해서 30%가 넘어가는 40%에서 50% 정도 되는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런 특징들만 하면 잘 잡아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고 마지막 변동성 때 나오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의 공식이 어떤 게 있는지 딱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갭을 띄운 돌파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52주 최고점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달이 전월 대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 거래량이 나온 종목. 그러면 2배 이상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눈으로 보기도 쉽게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렸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폭등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중인 종목이고 그만큼 조선업종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대봉 LS라는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때 당시 상승할 때도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거래대금 역시도 지난달 비해서 2배 이상은 최소한 나온 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돌파 전에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파하고 나서는 오히려 지지받고 다시 월봉상 기준으로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87%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고 월봉상에서 보면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52주 최고점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은 종목은 특히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멀리서 지지받을수록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890% 상승이 나왔다. 자,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대장주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든지 대장 종목들은 이 흐름을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를 잡아야 되고 대장주가 적은 조정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갭 중에서 저희는 돌파 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위치가 그동안 저항대를 돌파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 그만큼 돌파 갭에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넓히는 급진 갭 그리고 추가적 상승 나오고 마무리 단계인 소멸 갭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 추세인 종목을 잡아야지만 나의 계좌, 나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거꾸로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잡게 되면 계속해서 나의 자산은 줄어들겠죠. 그런 만큼 나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매일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매일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고요. 초기 자금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1%씩 수익이 나면 70일이면 2배를 만들 수 있고 1억을 투자하면 70일이면 2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으로도 매일 꾸준히 1%씩 수익 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나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물려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돌아오는 만큼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나 혼자서 수익을 뭐 매일 1%씩 매일 3%씩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시면은 방송에서도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맞는 종목들 다 이미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거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시스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 방송으로만 매매해 보셔도 되지만 매일 오전부터 단기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인 한싹이라는 종목을 단기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방송 교육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방 오셔서 방송 종목이라든가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공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내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도 들어봐야겠죠.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대장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3가지 뽑아왔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마트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통에서 당연 이제 선두 기업이었던 그룹인데 해당 회사인데 좀 아쉽게도
쿠팡이라는 회사에 밀려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을 뭐 인수하고 투자를 잘못하면서 수익성 역시도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아직도 적자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유통 공룡으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벌어둔 돈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기업으로서 다시금 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매출 역시도 마찬가지고 수익성도 다시금 좀 회복 추세에 있다. 그런 만큼 주가는 이미 안 좋았던 거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마트의 그룹의 뭐 CEO죠. 회장인데 해당 회장이 트럼프 이제 자제와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다. 그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 신세계 그룹주 이마트까지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주가가 어떤 흐름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적자 폭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워낙 이제 그룹 자체가 탄탄하기도 하고 그 전에 큰 수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유보율이라든가 회사의 돈은 꾸준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마트 자체가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점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옥인, 그러니까 자사옥, 자체 건물인 경우도 있고 빌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자산들을 주가랑 비교해서 보면 PBR이 0.12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1조 원의 자산, 그냥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1,000억 원, 2,000억 원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만큼 저평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5년에는 이제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재무구조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자체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역사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요번 달은 당장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좀 거래 대금만 나오면은 적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짧게 잡아도 1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고 10만 원을 돌파하면 주가가 회복하면서 15만 원,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는 저점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부터 해서 매수가 91,500원 이하로 되도록이면 저점에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싸게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10만 원 그리고 15만 원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88,000원. 왜냐하면은 8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 추세가 한번 이어지면은 그 이하 바닥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손절가는 꼭 잡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은 교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한국항공우주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각 개별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몇백억, 몇십억짜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조 원대 사업인데 이걸 한 회사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 만큼 정부 대출 그리고 은행 대출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수출을 하는데 그런 금융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거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주청이 체코와 우주항공 분야에 맞손을 잡으면서 당연히 수출을 얻기 위해서 하고 그런 만큼 세계 체코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비행기, 한국항공우주의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화시스템이라든가 다른 방산주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중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매년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25년에는 역대급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높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저점에서 한번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10만 원 부근 심리적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고 지지라인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라인인 7만 원 부근에서는 확실히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리고 나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계단식 상승의 중간 부분밖에 못 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82,000원 이하로다가만 매수타점 조금 높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혹은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종목은 정보보안 관련된 회사이다. 그런 만큼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안, 유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유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없기 때문에 단기 수혜주로 예상이 되지만 결론은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해당 종목 역시도 오늘장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 과거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매출이라던가 수익성,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율까지도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량한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이후에 52주 최고점 부근에서는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상승 충분히 초입 단계에서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고요. 매수가 7,8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대인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 대장주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이 히든 종목 너무 궁금하다. 같이 좀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시작부터 함께 장마감 잘 달려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